자, 이 말을 듣더니 영철님이 모아둔 게 없는데 잘 번다. 아니 영철님 지금 뭐 나는 솔로 리뷰하는 유튜버예요? 저는 리뷰하는 유튜버인 줄 알았어. 나는 솔로 29기 연상연하 특집 오늘도 시작합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자, 저번에 남성 출연자분들 자기소개에 이어서 드디어 여성 출연자분들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제 나이 궁금하실 텐데 제 나이는 88년생 만으로 37살이라고 합니다. 영숙이라는 타이틀은 어때요? 영수와 똑같이 나이가 많은 타이틀이죠. 88년생이면 저보다 딱 1년 어린데 홍기가 거의 꽉 찼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 출연자분들보다는 여성 출연자분들이 임하는 자세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같은 기수 지금 상철과 무려 9살 연하 차이예요. 거의 뭐 이거는 시대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 차이가 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 전담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야, 이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라는 타이틀 안에서도 전임 교수가 있고 비전임 교수가 있는데 글쎄요, 연구 전담 교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임 교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저는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위주로 논문을 쓰고 있다. 배우신 분이시구만 이거. 자, 이러면 이럴수록 학력이 짧은 혹은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뭐 영철이나 아니면 뭐 상철님처럼, 물론 상철님의 제가 학력은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 봤을 때 학력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학력 컴플렉스가 좀 있는 분들이 영숙에게 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게다가 연구뿐만 아니라 뭐 무역 관련 뭐 학부 대학원 강의도 같이 겸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임 교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임 교수면은 다른 대외 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전임하는 담당하는 그 분야에만 힘을 쓸 것 같은데, 또 연구 외에 또 다른 뭐 무역 관련 학부 대학원 강의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전임 교수가 아닐 수도 있다, 비전임 교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구실 밖에서도 열일하시는 연상녀 영숙님, 저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이 영숙님처럼 되게 시크하고 키가 크고 여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결혼하셨을라나? 워낙 그분이 시크하셔가지고 완전 진짜 커리어 우먼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또 엄청 말 안 듣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또 튀어 보이려고 상철님처럼,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 다음날 또 강의 출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 교수님한테 항상 찍혔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제주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분명히 좀 전까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좀 자주 타시겠죠. 한 비행기로 한 30분이면 가려나 제주도.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남성분들은 이분이 이렇게 지금 바쁘게 왕래를 하면서 살고 있구나, 먼 거리를. 그러면 이분은 좀 장거리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뜻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초중고를 전부 제주도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초중고를 나왔으면은 제주도 사투리를 쓸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죠. 전혀 제주도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바이브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억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아마 영숙님이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말투나 사투리나 이런 것들을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중학생 때까지 수영 선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거예요. 자, 굉장히 의외죠. 처음에 봤던 모습이랑 첫날에는 굉장히 시크하고 새초롬하고 도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마치 뭐 섬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중학생 때까지 뭐 수영 선수로 활동을 했다. 선수권은 아니고 비선수권으로 수영 대회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 은메달도 땄던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수님 몸매를 보세요. 어때요? 딱 군살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자기 그 관리에 철저한지 딱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가장 즐겨하는 취미는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적게는 5km에서 많게는 10km 이상 뛰는 게 일상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바다를 보면서 아주 운치 있게 운동하는 모습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뭐 산속에서도 뭐 거침없이 기본적으로 러닝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활동적인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활동적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생각보다 예상 외로 이분이 활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아마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이 상당히 화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10년 넘게 매년 설날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집안이 잘 살아서 그런가? 확실히 영숙님이 뭔가 집이 잘 살아서 그런가? 저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설 연휴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가? 저도 돈만 있으면은 여유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설 연휴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그냥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전통적인 것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제사도 그냥 가볍게 간소하게 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해외여행을 가는 게 좀 더 가족끼리 추억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유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10년 동안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다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가족 간의 화합 그리고 화목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가치관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성 출연자분들도 이 첫인상이 끝나고 나서 영숙이 처음에는 조금 시크하고 도도하고 그리고 좀 성격이 좀 세 보일 것 같았는데 막상 공연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영숙님의 성향을 좀 눈여겨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딱히 영숙님이 뭐 나대거나 혹은 말을 많이 하거나 상당히 조신조신하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저 영숙님이라는 분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궁금증, 신기한 거죠. 그리고 영숙님이 외모가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단 말이야. 키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이렇게 쇄골이나 이런 어깨선 노출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몸매가 좋으시다. 좀 슬림하시다. 자기소개했을 때 런닝을 통해서 그런 자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자기 관리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영숙님이 상당히 좀 옷을 잘 입는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교수라는 그 정체성에 맞게끔 귀티나게 상당히 좀 코디를 잘 해서 입고 왔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만약에 나온 남성 출연자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외모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1순위가 옥순이고 2순위가 영숙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영수가 질문합니다. 외적인 이상형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아마 영수도 지금 영숙이 있나 봐요. 2순위라고 이야기했죠? 동그라미. 뭐 키라든지 아니면 체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수가 이런 질문한 의도는 지금 이분이 지금 나를 염두에 두고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이제 재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남성 출연자분들이 먼저 자신의 패를 깠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이 됐잖아요. 자기 정보를.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분들은 자기 소개를 할 때 생각을 할 겁니다.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남자의 정보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그런 기준들, 조건, 장거리,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의 기준을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남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수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외적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만은 곧 나 같은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키는 많이 안 보고요. 영수님 일단 키는 합격이에요. 아니 되게 이상하다. 영수님 분명히 자기소개 때 남자의 그 피지컬을 보면은 아주 환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예전에는 제가 체격을 봤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했던 포인트가 이게 이제 여성 출연자분들이 그 말을 이제 바꾸는 거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의 기준을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제 속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인터뷰 때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거랑 이게 앞뒤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격보다는 성격이 맞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곤란할 때, 말하기 곤란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성격이에요. 성격 혹은 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취미의 결이 맞는 사람. 자 이것도 자꾸 취미의 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전제. 근데 그 대전제를 생략을 하고 취미의 결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대전제가 일단 먼저 맞아야 된다. 맞고 난 이후에 취미의 결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높은 거죠 지금. 그 대전제가 뭐겠습니까? 외모, 피지컬, 그 사람의 직업, 경제력 이런 것들이 모두 합격이 된 후에 성격까지도 합격이 되고 나는 뭐다? 취미까지 보겠다. 취미의 결까지 보겠다. 자, 외적인 조건보다는 취미가 맞는 사람이 1순위다라고 지금 나는 솔로 이 영상 만드시는 분이 이 자막을 이렇게 달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 보는 겁니다.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엄마도 나를 낳았을 때 내 외모를 봤어. 아이고 이쁘다 못생겼다 다 본단 말이야. 부모님들도. 자, 이때 영호님이 연하는 몇 살까지 가능하며 장거리는 가능한지, 지금 영호는 이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나 가능한지, 나 가능? 콜? 이거를 지금 재려고 이런 질문을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 출연자분들한테. 연하는 제가 한 5살 정도? 자, 영호가 지금 4살 연하거든요. 이거는 영숙님이 이 영호가 나이를 알기 때문에, 나랑 나이 차이가 4살 차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지금 영호, 영철 빼고는 다 아웃, 모두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신 영철이 될 수가 없죠. 설마 있나? 어쨌든 처진산 선택을 지금 영숙님은 영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영호가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마치 영호를 염두에서 대답을 한 거죠. 영숙님이 나 영호밖에 없어. 이 말이랑 다름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끝나지 않고 5살 차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 데가. 근데 마음에 들면 또 얼마든지 얘기해보고 맞춰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이렇게 나는 5살 밑으로는 안 돼, 모두 아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본인이 지금 영호한테 의뢰 입장으로 자처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니까 최대한 많은 선택을 받아야, 그래야 나도 지금 영호랑 싸울 수 있는 거야. 밀당을 할 수 있는 거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무기가 뭐냐면 다른 남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내가 무기를 만들어야 이 영호를 꼬실 수 있다는 걸 영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답을 안 해주죠. 이건 마치 남자가 지금 마음에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3분이요. 이게 나는 솔로 정석이 뭐예요? 대답 1분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죠. 무조건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3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3명에 내가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3명 속에 내가 1순위인지 몇 순위인지. 이거는 진짜 영수님이 지금 말을
잘 한 거죠 지금 나름대로. 아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또 흥분을 하지? 좀 자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장거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설마 지금 영숙님이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제주도를 가니까 이것도 장거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것도 장거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라면 장거리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호가 그렇지 아주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빵끝 한번 웃어주고 영숙이구나. 그 인컴 텀지의 빠삭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또 영수가 뭔가 지금 옆에서 영호가 또 질문 사례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영숙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영숙이랑 영호님이 서로 티키타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영수가 또 여기서 자기가 좀 열등감을 좀 느끼나 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본인 유식한 척 하려고 인콤 텀즈 살짝 삑사리가 났어요. 그렇게다가 무슨 무역용어. 영숙이랑 나랑 지금 이제 영숙님 앞에 또 아는 척을 하면서 이제 영숙한테 이제 유식한 척 하면서 나도 한 무역한다. 한 무역하는 남자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인콤 턴즈? 뭐야? 뭐 전문 용어인가? 옥수님 상당히 놀래야죠. 지금 표정 보세요. 옥수님. 인콤 턴즈? 그래서 영숙님도 실무자랑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재밌을 것 같다. 자, 이때 이제 영철도 지금 영숙이 있거든요. 아마 기본적으로 영숙에게 마음이 있는 남성 출연자분들은 일단 영숙의 외모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온 여성 출연자분들 외모가 나쁘지 않아요. 다 훤칠하고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근데 굳이 딱 하나 단점 안 좋은 거 딱 하나 뽑자면 그게 나이거든. 그래서 이제 영철님은 아까 전에 영숙님이 가정의 화합, 화목함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상당히 좀 좋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거 설마 영숙님이 나이 차이 위아래로 5살 이야기했을 때 영숙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가? 관심이 생긴 건가? 그런데 영숙님이 설 연휴에는 가족들이랑 분명히 해외여행 간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가족여행끼리 해외여행을 간다라. 분명히 이런 표정을 했을 텐데 또 그건 또 아무렇지도 않나 봐. 게다가 이미 영철님은 샤넬에서 이미 아웃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금세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일관성도 없죠, 심지어. 자, 그래서 영철님도 영숙님의 이제 그런 외모 그리고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1명에서 2명 정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 2명이 되나? 지금 거의 뭐 막바지라서 나와봐야 1명? 하긴 근데 뭐 인공 수정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애기 낳고 싶습니다. 갑자기 영철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영숙님이 이 말을 듣더니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저희 아빠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영철이 굉장히 흡족해요. 사실 영철은 지금 영숙이 아버지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유도신문을 한 거죠.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그래서 영숙님이 아버지요, 아빠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흡족해하는 표정이죠. 이게 영철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숙님의 그런 가정이 가부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영숙님이 이제 아버지랑 이런 돈독한 관계, 이런 좋은 유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영철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구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지금 영숙님 가정도 가부장적이겠구나. 아버지의 남자의 노고, 수고를 잘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숙님의 자기소개가 끝났습니다. 근데 확실히 영숙님이 좀 똑똑한 게 뭐냐면 자기 그 집안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무슨 뭐 저희 집안에는 전부 의사 집안이다. 사전 인터뷰 때 했던 집안이 의사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굳이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랑하고 싶은 여성분이었다면은 그것
그것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근데 영숙님은 참 똑똑한 게 뭐냐면 자신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잘나면 잘날수록 남성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괜히 그런 집안 이야기를 좀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영철이 아유 박수를 지금 시원시원하게 쳐요 지금. 너무 완벽하다, 뭐 퍼펙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샤넬은 없어졌나봐, 저분은. 다음은 정숙님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구. 자, 지금 여기가 대구인데 겁나 머네, 서울이랑. 거의 뭐 끝과 끝인데 부산이랑 가깝네요, 오히려. 대구가 서울로 가는 것보단. 그리고 하는 일은 초,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초, 중등 학생들 대상으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강의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의실 규모로 봤을 때 학원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학원 원생들의 이런 귀여운 응원 영상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원생 이 수를 봤을 때 뭐 정확히 뭐 이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뭐 선생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봤을 때 그냥 혼자 1인 자영업을 하는,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 저도 88입니다. 자, 영숙님이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장 연장자가 아니구나. 이거는 친구를 만나서 지금 기쁘기보다 동병상련이죠.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내가 연장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야, 그런데 정숙님도 나이가 저렇게 많아 버리면 남성분들은 참 답답하겠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영철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죠. 이거 나이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88이면 무슨 띠야? 용띠구나. 용이 많구나. 자, 그와 반면에 지금 영식님은 굉장히 눈방울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지금 나이는 상관없다 이거죠, 영식님은. 자, 그리고 제 취미는, 저는 요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좀 혼자 집중해서 요리할 때 약간 너무 힐링되는 느낌? 요리한다라고 하니까 또 영철님이 어쩐지 어제 칼질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라고 이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뭐 여기 뭐 평가하러 왔나? 아니 뭐 면접관이세요 지금? 자, 이렇게 본인이 한 또 음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랑하려고 또 영상을 또 제공을 해줬어요, 정숙님이. 아니 근데 이건 김밥이나 떡볶이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게 그러니까 학원생들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브런치까지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 여성들 나와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뭐 음식, 뭐 꽃꽂이,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지금 낯솔사계 24기 영수 있죠. 24기 영수님이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이 나는 솔로 출연하기 위해서 급조로 갑작스럽게 헬스를 끊어가지고 운동해서 저 운동 너무 좋아합니다. 약간 이렇게 급조해서 자기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야. 뭐 예컨대 27기 순자도 마찬가지로 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요리 배우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리가 정말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요리를 자기가 직접 먹어서 맛있으면은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람은 도파민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오잖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행복해 했을 때,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설득력이 생기죠. 자,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제가 2년 연속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다 어레인지해서 갔다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영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여행한 것 중에서 너랑 여행한 게 제일 재밌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부모님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지금 본인 자랑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부모님이 하는 말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아끼는 딸이니까 좋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 계획 짜는 게 귀찮으시면은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행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을 지금 빌려온 거죠. 사실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사실 여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남성 출연자분들한테 지금 나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나 여행 계획 잘 짜는 여자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는데 이게 막상 남성 출연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저도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아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별로 그렇게 뭐 여행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큰 흥미와 소비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가고 경험하고 놀러 가고 그런 경험하는 데 이제 돈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철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영철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입이 대충 나가지고 또 이러고 있겠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성들이 듣기에는 이런 말이 좀 좋게 들리기에는 좀 힘들다는 말이죠. 이상형은 저는 약간 쌍꺼풀이 없고 좀 두부상을 좋아하긴 해요. 저는 이건 대놓고 제 이상형은 영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나마 두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영수밖에 없거든. 영수를 또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 좋아하는데 사실 외모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분명히 좀 전에는 쌍꺼풀이 없는 두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외모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영숙님이 자기소개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내가 완전히 이상형이 쌍꺼풀 없고 두부상이라고 하면 딱 나는 온리 영수입니다 라고 거의 남성 출연자분들이 확정시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영숙님이 영호가 나이 차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정숙님도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무기를 갖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면 외모는 좀 부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좀 전에도 그 영숙님이 뭐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숙님도 똑같아요. 외모는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외모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외모를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 외모를 봄으로써 내 그 신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나는 외모보다는 다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와 이야기를 했을 때 외모를 보는 게 맞거든. 사실이거든. 그래서 키도 제가 크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지금. 보통 여성분들의 심리는 내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는 당연히 나보다 1cm라도 더 커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정숙님은 키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줄 건 내준다. 양보할 건 양보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영수 들으라는 이야기죠 지금. 지금 정숙님이 내줄 건 내주잖아요. 키를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키를 포기한 만큼 다른 것을 얻겠다라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정숙님이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큰 약점이 나이와 거리란 말이야. 장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영수랑 지금 서울이잖아요. 장거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만약에 내 장거리를 해결을 해줄 수만 있다면 좋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보다 키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협상의 테이블에 손을 내미는 거죠 지금. 그리고 게다가 뭐 영수가 아니어도 지금 정숙님이 키가 또 크기 때문에 또 키 작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뭐 영철님도 그렇고 또 누구야 영식님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만약에 키가 작다면 저는 뭐 까짓거 힐 안 신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뭐 줄 건 내준다 이거죠. 대신 내가 키는 양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죠 지금. 대신 다른 것을 겁나 중요하게 보겠죠. 자, 이 말을 듣더니 상철이 혀가 안 나오고 그냥 입술을 대쪽 이러니까 더 돼지 같네. 그냥 별로 그냥 탐탁치 않아 하죠. 왜냐면 본인 자랑 중에, 본인 무기 중에 가장 날카로운 게 키거든. 피지컬이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상철 입장에서는 이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학원을 운영한 지 4년 4개월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향이 어쩔 수 없이 진취적이고 독립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저를 강한 여자다, 센 여자다 라고 많이 보시는데 친한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또 여기서 남의 이야기를 또 들고 나오죠. 너는 의외로 많이 여리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성한 저의 모습도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정숙님은 항상 자기 자랑을 할 때 일거양득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영수랑 이야기할 때도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 말의 뜻은 예쁘기도 하면서도 나 열심히 산다 이 말이거든. 그럼 지금도 뭐예요? 나 학원 운영하니까 나 지금 굉장히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능동적이야. 그런 상여자야. 근데 나 그렇게 센 여자인데 여리고 여성한 그런 모습도 있다. 나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다. 나 그냥 단순히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센 여자, 능동적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나 여자한 여성성이 있는 그런 여자야 라고 지금 본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숙님은 항상 자기 칭찬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마치 누구랑 똑같아요? 영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끼리야. 영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양천구에 최수정이란 말 듣거든요. 지금 정숙님은 지금 최수정이 아니라 양천구의 정숙이에요. 예? 자, 영호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연하는 몇 살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장거리 여부도 알려주세요. 영호는 일단 정숙이 그 첫날 바베큐 파티할 때 야외에서 그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정숙의 왼쪽의 어깨가 빗물에 젖는 모습을 보자 그때 영호가 자기 옷을 주면서 플러팅을 했단 말이야. 옷 입으라고. 몸 젖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호 리스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또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하는 몇 살까지 가능하며 장거리 여부도 알려달라. 그러면서 정숙님은 우선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일단 먼저 그 사람이랑 만나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열어놓고 싶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선택을 받고 싶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남자랑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제 뭐 평판도 좋아지는 거죠.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선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자존감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을 받는 그런 가치가 높은 여자라고 생각되어질 테니까 대화를 해서 그분이 어른스럽고 남자답고 듬직하다면 나이 차이를 극복할 의향이 있다. 그럼 장거리는요? 장거리도 코놈의 장거리 갑자기 27기 정숙님이 생각이 나네요. 자, 장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숙님의 지금 머리가 하얘졌죠. 근데 사실 부산에 살고 있는 영호랑은 또 괜찮거든. 하지만 지금 정숙은 영호보다도 영수가 있죠. 근데 영수가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 장거리의 이 질문이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저는 장거리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상당히 당황을 한 게 지금 느껴지죠. 왜냐? 사투리를 썼어요 지금.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장거리도 할 의향이 있다. 이거는 그냥 최대한 그냥 열어두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 고객들이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 근데 그 형성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고정 매출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디 하나 또 만약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다시 마이너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피한 거죠. 학원 원장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광수가 그러면 대구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광수님의 질문을 듣더니 정숙님이 대답을 합니다. 중간에 제가 학원 확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학원 규모가 커진 상태라서 이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영수랑 밀당할 때 무기가 없는데 나를 선택할 그럴 남자가 필요한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랑한다면 저는 길을 만들고 싶긴 해요, 사실. 자, 여기에 대전제가 뭡니까? 제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다. 자, 다음 세 번째 순자님 자기소개합니다. 순자님이 상당히 미니스커트 짧은 바지를 지금 입고 왔어요. 순자님이 그래도 몸매가 괜찮으셔. 좀 키는 안 커서 그렇지 비율도 괜찮으시고 아담하죠. 특히 저같이 키가 작은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죠. 고향은 광주광역시고요. 와. 야, 광주광역시면 어디야? 엄청 멀지 않나? 저기 그 나주 쪽일 텐데 목포 쪽. 아이고 전라남도 목포 쪽이네. 야, 여기는 부산도 멀고 서울은 거의 뭐 끝이네. 끝과 끝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서울에서 7년간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했다라고 합니다. 어쩐지 군살도 없으시고 몸매도 좀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분양이랑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필라테스 하다가 갑자기 분양이랑 부동산이요? 좀 약간 생뚱맞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빠 찬스. 그냥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뭔가 급조한 티가 나죠. 지금 분양이랑 부동산은 좀 급조한 것 같고 사실 내가 어렸을 때는 필라테스 강사만 하다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잘 안 되니까는 그냥 아버지 그냥 회사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냥 좋은데 하나 꽂아줘 아빠.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제일 궁금한 제 나이는 빠른 90년생입니다. 야, 빠른 90년생 만으로 35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영식님이랑 7살 연하 차이예요. 근데 생각보다 젊은데요? 제 꿈은 밝고 명랑한 할머니가 되는 건데요. 벌써부터 이 백치미가 아니 뭐 지금 아직 제 꿈은 뭡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나이는 좀 아니지 않나? 게다가 지금 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뭔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좀 어린 아이 같죠. 지금 저랑 같이 밝고 명랑하게 나이를 들어갈 할아버지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분은 자기소개를 준비를 거의 안 했나? 이건 뭐 초딩들이 할 법한 그런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 저는 짧게 끝내고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아마 순자님은 딱히 그렇다고 막 학력도 되게 좋으신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하는 거 보니까. 근데 또 모르죠. 막상 알고 봤는데 막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벌써 입 밖으로 이야기했겠죠. 어쨌든 이런 것만 딱 봤을 때 그냥 순자님의 인생이 좀 그려지죠. 그냥 좋은 부모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살다가 20대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냥 필라테스 이런 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아버지의 회사 가서 그냥 사무직 하면서 결혼이나 해야겠다. 그냥 그런 인생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생은 좀 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어디 사세요? 서울 송파요. 잠실에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광주인데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야, 요거는 약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 또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서울과 광주면은 몇 시간 걸려 도대체? 왕복으로 거의 끝과 끝이에요. 거의 서울과 부산 가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저 사실 준비해온 답은 열려있다 였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잠깐 보자. 영식님 나이가 몇 살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또 영수님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순자님은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여성분이 아니에요. 열려 있다인데 몇 살로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죠. 갑자기 산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애초에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성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잔머리 굴리거나 그런 것 쪽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영철이 이제 그걸 보니까 뭐 다치신 것 같은데 이게 다친 게 아니라 머리가 다쳤다고? 일단은 열려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가 질문합니다. 마음에 드는 분은 몇 분 계신지. 저 지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2-3분? 영수는 굉장히 띠꺼워. 이 사람 그냥 평소에 표정 자체가 굉장히 띠껍죠. 지금도 보면은 순자가 알아가 보고 싶은 분 몇 명이라고 하니까 2명에서 3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띠꺼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이 질문합니다. 이성을 볼 때 뭘 우선으로 보세요? 저 일단 외모.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 거죠. 외적인 게 통과가 안 되면 제가 마음이 안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은 경제력.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외모, 경제력 정말 솔직하시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상철도 인정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네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 딱 2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지금. 외모와 경제력. 그래서 그러니까 영수가 왜 띠꺼운 표정을 했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영수가 질문합니다. 아까 알아보고 싶다고 한 그 3명이 그 외적 기준이 지금 통과가 된 거냐. 본인 입으로 지금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 3명이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긴 한데 외적 기준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끌린 분들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애써 지금 내가 2-3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남자가 물어봤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2-3명 있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심리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영수의 질문에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본인 입으로는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적 기준이 벗어났는데 마음이 끌린 사람이 있었다. 그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게 나는 솔로의 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써서 좋은 명언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웃기죠. 상당히 뭐 거창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끌리는 분이 생겼다. 그게 바로 나는 솔로의 힘인 것 같다. 아니 뭐 지금 최종 선택했어요? 아니면은 지금 뭐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커플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통해서 뭐 결혼을 한 사람이 이게 바로 나는 솔로의 힘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이해가 되는 말이지, 지금 여기서 나는 솔로의 힘인 것 같다. 순자님이 한 이 발언은 좀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사실 마음에 끌리는 분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많은 선택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여성 출연자분들은 지금 순자님의 자기소개가 끝나니까 영식님은 그냥 해볼래 해볼쭉 마냥 좋기만 하죠. 자, 4번째 영자의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분도 흥이 넘치나봐. 에너지가 넘치나봐. 이제 노래로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죠.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연령층이 있어야 좀 공감이 되는 노래인데, 영자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유후라고 반응을 또 좋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 수 있게끔 기분 좋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좀 상철님과 그래도 좀 잘 맞죠. 서로 노래 좋아하고 흥이 있고 에너지 넘치고. 저도 1988년생이고요. 야, 88년생이 몇 명이에요 여기? 홍기가 꽉 찬 거의 뭐 마지막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이러면은 진짜 남성 출연자분들 이거 나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88년생 지금 영숙님과 정숙님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나 말고 또 있었네.
그래야 지금 내 나이가 물타기가 되거든.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교육과를 전공을 해서 강남구 대치동에서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야, 강남 대치동에서 우리나라 사교육 끝판왕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거의. 물론 본인 입으로는 작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 난다긴다 하는 그런 사교육 끝판왕 그 대치동에서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과연 상철님은 이 대치동에 학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실감이 안 되나 봐. 자, 지금 영자님이 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학생들로 보여지죠. 뭐 재수생도 있는 것 같고. 자, 게다가 이렇게 동료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와 반면에 정숙님은 주변 고용하고 있는 선생님이 없나 봐. 남성 출연자 여러분, 우리 영자 잘 부탁드립니다. 영자 파이팅! 그래도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띵띵. 재밌어요.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결혼의 답을 찾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멘트 괜찮나요? 저도 뭐 그래 보이겠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저는 사실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진정한 태토녀는 아마 영자님이 아닐까. 물론 뭐 정숙님도 뭐 태토녀이긴 한데 영자님이 훨씬 더 태토녀 기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풍채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장군감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 연하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자님은 본인보다 강한 남자를 원하는 거죠. 제가 연상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의 에너지를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연상이 저렇게 에너지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면은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원장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밖에 나가서 술 마시면서 놀면서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워낙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이제 연하를 만날 때가 왔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기회도 사실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연하에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홍기가 꽉 찼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상분들은 영자님 같은 스타일은 좀 버겁죠. 저도 지금 보는데 버겁습니다. 왜냐면 이게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에너지 맞는 게. 저는 뭐 보시다시피 저는 집돌이에요. 집돌이. 완전 집에만 있어요. 정말 재미없게 살아요. 돌을 닦듯이 친구도 안 만나고요. 그냥 혼자 지금 여기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유튜브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히키코모리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를 원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재미없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를 볼 때도 재미없는 여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자님이 이렇게 이제 집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상철님하고 보니까는 이제 술도 되게 자주 즐겨 먹는 것 같던데 아마 이런 도파민에 좀 중독이 된 여성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 밖에 나가면 도파민 천국이거든. 뭐 유흥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남자 만나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밖에 나가면 그냥 도파민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도파민이 보상이 있어야 본인이 그런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또 원천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상쇄되니까 지금의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영자님이 된 거겠죠. 저는 외적으로는 좀 듬직하고 남자다운 스타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 영자님이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듬직하고 남자다운 스타일에 끌리는 건 이건 뭐 자연의 이치죠. 본능이죠. 또 마음이 따뜻한 남자. 저는 사실 이제는 조건보다는 좀 주변 사람들을 배려를 좀 많이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름답게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상철이 영재 안에 있죠. 그래서 원래 고향이 송파구 쪽인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영자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시인데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연상녀의 재력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 대치동에 있으니까 재력이 궁금하겠죠. 사실 잘 모아둔 건 없는데요. 잘 법니다. 자, 이 말을 듣더니 영철님이 모아둔 게 없는데 잘 번다. 아니 영철님 지금 뭐 나는 솔로 리뷰하는 유튜버예요? 저는 리뷰하는 유튜버인 줄 알았어. 송이님도 이야기하잖아. 왜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나는 솔로 리뷰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지금 대포콘님이 학원에 투자하느라 그렇겠죠. 그렇죠. 애초에 서울 대치동인데 거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상당히 리스크가 많을 텐데 그 투자 비용 때문에 그거 갚느라고 모아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인정해 주잖아요. 여기서도 이희경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대치동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한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차곡차곡 돈이 모일 텐데.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어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5번째 연상녀 옥순의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은 부산이고 라고 하면서 영어를 한번 쳐다봐요. 자, 이것도 시그널이죠 지금. 비언어적으로 지금 플러팅 하는 거죠. 나 너랑 똑같은 곳 나왔어 영어야.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사투리를 좀 고쳤나 보네요. 그리고 나이는 저는 제가 제일 언니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쓸데없는 겸손을 떨고 있죠. 제가 그 모습을 보더니 순자가 에이 이거 은근슬쩍 이제 기싸움하는 거거든. 저는 89년생이고요. 만으로 36살. 생각보다 동안이에요 확실히. 야, 이분도 나이가 근데 많네. 이분도 거의 뭐 홍기가 꽉 찼죠?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코인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거든요. 자, 89년생이라고 하니까 광수랑은 5살 연하입니다. 광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3년차 간호사로 지금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도 그 영자님처럼 간호사도 상당히 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13년 동안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삽니다. 야, 여기 어디야?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여기서 받고 싶네. 아, 옥수님 머리를 묶으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죠? 저는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옥순이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드라마. 꿀잼 보장. 얼른 옥순님 29기 옥순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또 같은 회사 내의 직장 동료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필을 하자면 간호사 국가고시를 전국에서 수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공부도 잘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저도 2학년 때는 아마 장학금을 계속 받아서 등록금을 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는 냈는데 본인은 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실제로 진짜 내가 낸 게 아니니까 우리 엄마가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대포코님도 봐요. 이렇게 완벽한 분이 왜 여태 결혼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의아하다는 거죠 지금. 왜냐?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타협이. 내가 이미 20대 때 난다긴다 하는 그런 멋진 남자, 좋은 직업 그런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지금 만족이 되냐고.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눈을 낮춰서 타협을 하고 이 남자면 좀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얘보다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 생각하다가 계속 놓치는 거죠. 이상형은 저는 자상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제 진취적인 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고 저의 열정을 다시 깨워줄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표정이 다르죠? 영수님은 순자 자기소개할 때랑 이게 표정이 너무 다르네. 그냥 뭐 이쁘니까 그냥 다 좋은 거죠. 자, 광수가 질문합니다. 아래로 몇 살까지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한가요?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은 선호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또래 정도는 선호를 했고 그게 한 위아래 한 5살 정도? 그럼 광수는 통과죠? 솔로 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면 상철은 아웃이죠. 자,
자, 상철은 8살 연하거든. 근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역시나 옥수님은 확정 짓지 않죠. 그래도 제가 이제 솔로나라 왔으니까 5살 이상 차이 나도 괜찮으신 분이라면은 좀 열린 마음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자, 역시나 옥수님은 최대한 많은 남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호가 유독 옥순한테는 좀 더 말을 길게 합니다. 부모님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부산에 다시 내려올 생각 없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살짝 후딱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사실 내가 장거리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도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열어두자. 서울에 있는 분을 만나서 서울에서 정착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산에 계신 좋은 분을 만난다면은 부산에 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괜찮으면 다 돼요. 이것도 이제 열려라 참깨 다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자, 상철이 정확히 남자를 볼 때 외적으로 뭘 보시는지. 지금 상철님은 계속 여성 출연자분들에게 뭘 물어봐요? 외적인, 이상형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왜 물어보냐? 보통 남자가 여성한테 이상형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여성분들이 피지컬이요, 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철은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거 웬걸? 오히려 키를 언급한 사람은 정숙분인데 정숙님은 키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은 다 뭐 두 분의 아랍이네 뭐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상철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이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저는 외적으로는 사실은 아랍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두부상을 이제 선호합니다. 두부상이라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이게. 이게 점점 미의 기준이 그 시대가 지나면지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저 때는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장동건처럼 완전 진한 아랍상이 그게 이제 잘생김의 기준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뭔가 아주 여자처럼 깨끗하고 하얗고 코 오똑하고 안경 잘 어울리고 그런 전체적인 조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생전에 쓰지 않는 이런 안경이나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안경 태도 없는데. 머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말랑말랑한 두부상. 자, 이제 두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수는 내가 또 한두부 하지. 이따가 저녁 식사할 때 아마 저분 지금 순두부찌개 예약해놨을 거야 지금. 옥순이랑 데이트하면은 순두부찌개 가야겠다. 자, 이 소리를 듣더니 지금 옆에 영호가 굉장히 지금 긁혔나 봐요. 정반대거든. 영호는 아랍상이거든. 찐하거든. 자, 이 이야기를 듣더니 영철님이 아니 두부상이 정확히 뭐야? 그러면서 광수가 우린 아니야 형. 꿈깨. 여기 혹시 그런 분 몇 분 계실까요? 요거는 이제 순자가 이제 견지하는 거죠. 아, 그 사실 3분 없거든? 두부상 지금 영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는 일단 3분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아까 순자가 외모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외적 기준은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옥순도 또한 지금 말이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앞뒤가 다른 모습. 두부상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부상은 지금 1명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그 1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3분 정도 있다라고 지금 마지못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순자가 지금 찌른 거예요. 전국을. 여기는 돼지상인데 순두부가 아니고. 자, 마지막 연상녀 현숙님입니다. 저는 일단 나이는 90년생이고 순자님이랑 동갑이에요. 지금 사는 곳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찐 서울 토박이라고 하네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았고요. 이게 한번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은 이게 못 빠져나오나 봐. 그리고 저는 원래 처음에는 물리학과를 전공했었는데 자, 이 말 듣더니 영철이 오 이제 전공에 흥미를 많이 잃어서 다시 약대로 진학을 해서 약대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3년차 약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입의 이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과가 내 전공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지만
하지만 물리학이 이제 나의 전공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과로 아마 편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진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한 케이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입의 그런 허와 실이죠. 자, 3년차 약사면은 정말 안정적이죠. 이걸 보고 있는 영철의 표정 보세요. 저 먹잇감을 노리는 표정. 제가 약국을 운영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서울에서 말이죠. 자, 영철이 대단하시네. 자, 이렇게 지금 약국에서 아무래도 현숙님은 이렇게 안정적인 걸 상당히 추구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약국이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외적인 이상형은 체격이 다부진 분. 제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비슷한 분에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호가 이때 장거리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남성이 몇 분 계신지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더 알아가고 싶은 분은 3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볼 때 이거 정말 안 된다 싶은 분 있으신가요? 지금 여성이 여자한테 질문하는 것은 뭐야? 이건 견제 의미인가? 아니면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가? 의존적이거나 남 탓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비겁함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남자로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남자다운, 지금도 보면은 이제 워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다운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다, 현숙님은. 상철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가능하나요? 이거는 곧 나는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아래로 4살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상철님은 여기서 거절을 받은 거예요. 역시나 제가 여성분을 보는 눈이 좋았네요. 지금 현숙님은 내가 지금 몇 분에게 선택을 받던 말던 이딴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주관,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밀고 간다. 지금 충분히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처럼 제가 원래는 4살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좋은 사람이면 대화를 좀 더 해보면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지를 줬지만 현숙님은 딱 완강하게 나의 기준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굽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녀가 되고 싶다라기보다 자신이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온 그 취지, 결혼하고 싶은 그 욕망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영철님이 좀 현숙님을 여태까지 눈여겨봤나 봐요. 영철님이 질문합니다. 현숙님이 엄청 밝으신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좀 성격이 차분하신 편이잖아요.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그렇게 차분하신 분인데 그 모습을 보더니 영자님이 질문이 허를 찔러. 현숙도 이제 좀 민망한지 약국이 잘 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아이고 아주 솔직하죠. 저도 후원할 때 가장 기분 좋아요. 상철님이 약국에 있는 건물에 병원이 많나요? 이분 아직 못 났네. 나이로 지금 거절을 쳤는데도 미련이 남아있는 건가? 병원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병원이 중요하거든.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영철이 몇 개나 있어요? 역시나 계산적이죠. 자, 영철이 지금 현숙이 너무 마음에 드나 봐. 지금 계속 폭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님이 지금 자영업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기 생각이 있으세요? 자영업 하는데 아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기 나오면 자영업은 어떻게 해요? 현숙님이 아기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근데 영철이 그게 있다면 그럼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자영업?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앞서 있죠, 지금 생각이. 아니 아직 있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 뭐 면접하러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철님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딴에는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기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괜찮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기 그 편협한 시각으로 말이죠. 이게 다소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숙님 입장에는 상당히 무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기분 나쁠 법해요. 근데 여기서 또 현숙님의 진가가 드러나죠. 좋은 질문인 것 같은 게 오히려 이거를 자기 장점으로 지금 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철님 좋은 질문이었어요. 영철님의 질문이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로나라 입국할 때도 지금 약국을 운영해줄 약사님을 뽑아서 저 대신에 약국을 운영해줄 대리 약사를 지금 구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2주를 거의 통으로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산하고 육아를 하게 된다면 그 공백 시기에도 대체 근무자를 구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그런 거는 no problem, 상관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따봉 하나 또 날려주고 있죠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끝났고요. 지금 여성 출연자분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현숙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출연자분들은 다 여지를 열어놨죠. 왜냐? 최대한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유일하게 현숙님만 자기 주관을 지켰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현숙님이 훨씬 더 나는 솔로로 임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성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어떻게 봤을지, 어떻게 느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런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